무인도에서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죠. 다니엘 디포의 요코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 이 책은 1719년에 발간됐는데요. 발간 당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뱃사람인 로빈슨 크루소. 그가 무역선을 타고 기니아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겪는 다양한 모험들을 싣고 있죠. 또 1883년 스티븐슨이 지은 보물섬. 어린 소년 짐이 우연히 손에 넣은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기까지의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발표된 이런 소설은 세계인들을 새롭고 흥미로운 모험의 세계로 안내했는데요. 조선시대 제주 인근에서도 이런 소설과 같은 표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는 경우에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육지부나 외국에서 우리 제주 해역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는 겁니다. 1771년 제주인 장한철에 의해 쓰여진 표회록.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표류 기록인데요. 이 안에는 당시 표류에 대한 생생한 모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양 문학에서도 하나의 백미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는 그 사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도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양 문학에 대한 작품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장한철의 표회록을 보면 상당히 그 경험의 바탕을 둔 사실적인 그런 기록을 갖다가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글 공부를 좋아했던 장한철. 그는 이미 향시에 수차례 합격을 했고요. 그가 27살이 되던 해인 1770년 10월에는 다시 향시에서 수석 합격한 마을의 수재입니다. 장하다 한철아, 넌 역시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흔한 게 아이고 언덕서영 똑똑한지 아이고 이번이 몇 번이라게 향시에 합격한 게 아이고 경호고 이번엔 한철이가 1등을 하였던 1등을 아이고 자꾸 경어 좀 앞서 부치력 깨시리. 무슨 그거 자랑이네. 무사게 큰 자랑이죠. 자랑도 그만한 자랑이 어디시니? 아이고 기죽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너네 어멍아방이 사랑이 서시민 아이고 너 뒷바라지 포치라니 햄실 건디 아이고 한철이 너 정도면 한양에 간 과거를 봐도 꼭 합격할 거요. 아이고 경어 좀 앞서. 나 주제의 과거는 무슨 과거 말씀. 어멍아방 주방 셋다방이 날 키워 이치룩 장가까지 보내주시면 됐죠. 무슨 과거는. 고맙습니다. 지네 세다방 어려운 거 뻔히 알아보나 더 공부했겠노 못하고 아이고 착한가. 걔난 총 영어할 게 아니라 우리가 헛금씩 못당은 애 야이 한양에 과거보래 보내면 어떡고. 맞다. 그 방법이 있었죠. 아이고 경어 좀 앞서. 아이고 이 대수다 경어 좀 앞서. 사정이 어려운 한철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십시일반 한철을 돕기로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청에서까지 여비를 보태주기에 이릅니다. 삼촌들이 영 도와주난 나가 한번 강 복구다. 기약이에요. 사실은 12월에 해주에서 치르는 회시가 있다는 게 많은 한번 강 복구다. 거기 가라. 우리 갔다 오라이. 우리 갔다 오라이. 잘했죠. 꼭 오라이. 1600년 중반부터 거의 한 200년간의 출력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1770년도에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또 하나는 진상을 하러 간다든지 하는 경우였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데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게 된 거죠. 1770년 12월 25일 드디어 장한철은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드디어 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는구만. 그러게 말일세. 아무튼 우리 이번에 한번 과거를 아주 잘 치러보세.
과거길에는 함께 공부한 김서일도 동행합니다. 서울로 가는 장사배에 몸을 실은 장한철. 이때 배에 탄 일행은 모두 해서 29명. 첫 한양 나들이라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요. 여보시오 사공, 여기서 화탈섬까진 몇 리나 되고 화탈섬에서 육지까진 몇 리나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질문을 하였으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아이고 성민이 바닷길을 나갈 때는 섬을 손을 들어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갈 길이 뭐냐 가까우냐 물어서도 안 됩니다요. 참그 그런 법이 어디 있소이까? 아이고 그나저나 날도 저물어가고 주자도에 잠시 배를 대어 쉬고 바람을 기다렸다가 가는 게 어떻겠소이까? 그거 아니될 말씀이요. 바른 길을 놔뒀다가 추자도로 돌아가면 시일만 더 걸릴 뿐이요. 에헤, 이거 참 오늘 날씨 한번 고약하구먼. 지금은 이래도 멀지 않아 비바람이 몰아치겠어. 모두들 들으시오. 머지않아 비바람이 몰아칠 진주니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오. 긴장들 하라 이란 말씀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파도가 거세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과거는 고사하고 나이 들어 오래밥이 됐고야 말겠구나. 아이고 나 죽으면 불쌍한 우리 처자식은 어찌올꼬. 모두들 진정하시오. 내가 일찍이 지도를 봤는데 서해에 외연도가 있었어. 아이고 이분이 내일 아침이면 거뜬히 외연도에 도착을 할 겁니다. 자, 보아하니 이 배도 이제야 새로 건조된 배 같으니 이 정도 풍랑을 거뜬하게 이겨낼 것이오. 자, 모두 정신 바짝 차리시오. 아이고 진짜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은 평생의 종으로 큰애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외연도의 실체는 장한철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얻어들은 이야기로 배 사람들을 안심시킨 거죠. 원래부터가 이분이 담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글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런 공포,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자기마저도 흔들리면 그 동요하는 사람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런 위기상을 대처해 나간 겁니다. 장한철의 지휘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들. 일단 헛 얘기로라도 당장의 동요는 막았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한철 역시 집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 애비가 죽어버리면 어린 것은 어찌하며 부인은 또 어찌 살아갈꼬.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책은 집어치우고 부인과 아이와 함께 유유자적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삶을 살아가리라. 다행히 비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바다 위를 떠다니는 신세가 된 장한철 일행. 그렇게 표류하길 사흘. 1770년 12월 28일 일행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이고, 사람이 살만한 섬인데 왜 이대로 놔두었을까 그래. 에이구.
이 섬에 사람이 안 산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 참, 보시오. 이 섬에 사람이 살았다면 바닷가에 고기잡이를 했던 흔적이 있을 터이고, 또 바다를 녹았다면 이 숯불 사이에 작은 오솔길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지 않다. 아, 그렇구나. 자네의 영민함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진가를 다시 한번 더 알게 되는구먼. 배를 탈 때부터 자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가슴이 탁 트이고 후련했네 그려. 무슨 그런 말을. 자, 아무튼 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 해산물들도 많을 듯하오. 우선 그걸 잡고 여기부터 합시다. 무인도에 도착한 장한철 일행. 우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바닷가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하나 잡았네.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때 해산물을 잡고 있는 그들 곁으로 뭔가가 떠밀려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여기 우리 제주에서 나는 감귤이 있는 것 같으니! 감귤이라고? 어디선가 떠밀려 온 감귤. 아니 근데 왜 이게 여기에 떠있지?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유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구랑은 지금 오키나와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 이 장한철의 표현력을 보면 다른 어떤 그 표현 보단도 상당히 그 극적이고 드라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또 이 작품의 하나의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오키나와 북은 작은 섬에 표류한 일행. 장한철은 일행들과 함께 가장 높은 언덕을 찾아 장작불을 지핍니다. 아니 이 사람 뭐하러 이런 곳에 불을 지피나? 여기서 밥을 지을 것도 아니고. 사람 참. 그렇게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나? 바다는 배가 지나는 곳이 아닌가? 이따 밤이 되면 연기나 불빛으로라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오, 역시 자넨 맞네 맞아. 위기 때마다 기지를 발휘했던 장한철. 얼마의 시간이 또 지났을까? 표류 일주일째인 1771년 정월 초하루. 어디야?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저 멀리 배에서 내린 누군가가 다가오는데요. 너희들은 어느 지방이로 사람들이냐? 우리는 조선 사람들인데 제주에서 한양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곳에 표류하게 되었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아이고. 하! 조선! 하하! 목숨이라고 살려달라! 어림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몽땅 내놔라!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보물이라뇨!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아유! 가진 건 고사하고 이 몸뚱이 뿐이라고. 이렇게 먼 바다를 표류하다 이렇게 목숨만 건졌으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 주시오. 사람 말이 맞소. 우리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들이라오. 당장 보물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들이 만난 건 다름 아닌 일본 해적이었던 것. 그나마 있던 식량마저도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장한철 일행. 이들은 과연 이 섬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